한 숟가락의 국물이 26년의 비밀을 끌어올렸습니다. 라이터 뒷면에 새겨진 하얀 달 1999년 7월 7일. 그날의 약속이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6세 정혜진입니다. 2025년 초여름밤 10시. 퇴근길이 유독 길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30년을 KTX 기관사로 달렸던 저는 2년 전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사고를 막아 철도 영웅이라는 포상까지 받았지만 그 일로 생긴 트라우마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죠.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날이 많았죠.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고 악기와 라디오를 수리하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일이 좋았거든요. 그날도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낡은 기타 하나를 고치느라 저녁도 거른 터였죠. 배가 고팠습니다. 골목 끝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달빛 해장국, 간판도 없이 천막에 매직으로 써놓은 이름이었죠. 왠지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님은 두어 명뿐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해장국 한 가지뿐이더군요.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식 라디오였죠. 제가 고치는 것들과 비슷한 모델이었습니다.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맛, 분명 처음 오는 곳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국물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들기름 향. 보통은 처음부터 넣는데 이 집은 마지막에만 한 번 넣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26년 전 누군가에게 알려준 비법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에 비율 들기름을 넣는 타이밍 모든 게 제가 아는 그 레시피였습니다. 아저씨 국물 더 드릴까?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6쯤 돼 보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6년 전 헤어진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요.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웃는 모습까지도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사장님이 오해진 씨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예요. 54세시고요. 왜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진. 26년 전 제가 그토록 찾았던 이름. 편지를 수십 통 보냈지만 모두 돌아왔던 그 이름. 혜진이 살아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딸이라고. 26이라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뒷면을 닦아봤죠. 하얀 달 1999년 7월 7일. 각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달. 우리가 함께 듣던 그 노래였습니다. 운명이 장난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라이터. 우리 엄마 상자에 똑같은 게 있는데. 뒷면에 글씨도 새겨져 있고. 가영이 제 라이터를 힐끔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6,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제가 혜진과 헤어진 직후.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영의 눈빛, 그 미소, 작은 버릇까지 모든 게 혜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계산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내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6년. 그 긴 세월 동안 혜진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내 아이일 수도 있는 아이를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여름 그날처럼, 우리가 처음 키스했던 그날처럼 빗속을 걷다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라이터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간직했던 라이터. 혜진도 똑같은 걸 갖고 있다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차장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철도청 시절 후배였던 김 차장은 지금 안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발이 넓고 정보통이었죠. 혜진을 찾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미 찾았으니 확인을 해달라고 해야겠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26년 만에 찾은 혜진. 그런데 남편이 있다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는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차장을 만났습니다. 42살의 김 차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김 차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26년 전에 헤어진 분을 어제 찾으셨다고요. 정확히는 딸을 먼저 봤어. 26이래. 계산해보니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태어났을 거야. 그럼 형님 딸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차장아,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오혜진 씨가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딸이 누구 딸인지.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만 기다려보라고 했죠. 시장 통신사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복순 이모라는 분이 시장 소식통이라고 하더군요. 입은 가볍지만 정보는 확실한 분이라고. 기다리는 이틀이 1년 같았습니다. 공방에서 라디오를 고치다가도 자꾸 멍해졌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를 못했죠. 26년 전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999년 봄이었습니다. 29에 저는 철도청에서 막 정식 기관사가 됐을 때였죠. 점심을 먹으러 들른 시장 골목 칼국수집. 거기서 혜진을 처음 봤습니다. 27의 혜진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죠. 국물 맛이 특별하네요. 비법이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혜진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기름을 마지막에만 한번 넣어요. 처음부터 넣으면 향이 날아가거든요.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이제는 저만의 비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그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혜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됐습니다. 혜진은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죠.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2달쯤 지났을까요?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혜진을 기다렸다가 함께 걸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갔죠. 옷이 흠뻑 젖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왜 매일 오는 거예요?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혜진 씨가 보고 싶어서요. 고백다운 고백이었습니다. 혜진이 얼굴을 붉혔죠.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기다렸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 키스를 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요. 그리고 근처 기념품 가게에서 똑같은 지포 라이터를 샀습니다. 뒷면에 하얀 달 1999년 7월 7일이라고 새기고 서로에게 선물했죠.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하얀 달이었거든요. 반달처럼 지금은 반쪽이지만 언젠가는 보름달이 되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였죠. 일주일 안에 가야 했습니다. 혜진에게 말했더니 울면서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편지하고 주말마다 올라오면 된다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에 내려간 후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름쯤 지나자 편지가 반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취인 불명이라는 도장과 함께요.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 칼국수집을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혜진이 사라진 겁니다. 흔적도 없이요. 동료들에게 수소문해 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죠. 혜진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저와의 약속을 후회했겠거니 생각했죠. 그래도 라이터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썼죠. 불이 잘 안 붙을 때도 있었지만 고집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어리석은 미련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김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찾았습니다. 오혜진 씨 맞아요. 54세고 달빛 해장국 운영한 지 10년 됐다네요. 딸이 있는데 26이고 이름이 정가영이래요. 미혼모로 혼자 키웠다고 하네요. 미혼모.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이 26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는 거였죠. 그런데 성이 정씨라고요? 제 성을 따서 지은 거였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복순 이모 말로는 오혜진 씨가 법적으로는 유부녀래요. 박두식이라는 사람이 남편인데 별거한 지 10년 넘었고 도박 빚의 사채까지 있어서 가끔 나타나 돈 뜯어간다네요. 박두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혜진이 왜 아이를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26년 전 혜진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도망갔다는 걸 생각하면 가족을 위해 희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장아 고마워.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가실 거예요? 가야지. 26년을 기다렸는데 가영이가 내 딸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마음을 정하고 다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낮 시간이라 손님은 없었습니다. 천막 뒤편으로 돌아가니 준비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레시피 카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멸치 3다시마 2 들기름 1스푼 마지막 한 번만. 오른쪽 상단에는 HJ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26년 전 우리가 함께 만들던 국밥 레시피였죠. 혜진이 칼국수집에서 배운 비법을 제가 국밥에 응용했고 둘이서 완성한 레시피였습니다. 그걸 혜진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섰습니다.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26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따뜻하고 선한 눈빛, 제가 사랑했던 그 눈빛이었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혜진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죠. 2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라이터 아직도 갖고 있었네. 난 내가 편지를 버린 줄 알았어. 왜 연락이 안 됐니? 왜 사라진 거야? 우린 이사 갔고 돌아갈 사정도 없었지. 아버지가 도망가고 엄마는 쓰러지고. 나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남았어. 혜진 씨 찾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랐어. 철도청에 전화해봤는데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더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임신.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가영이가 내 딸이야. 혜진 씨 딸.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 26년 동안 존재도 몰랐던 내 딸. 가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을 닮은 눈매 나를 닮은 듯한 코. 그 아이가 내 딸이었던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둘 다 너무 어렸고 상황이 너무 급했으니까. 혜진이 레시피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 레시피로 10년째 장사하고 있어. 혜진 씨가 가르쳐준 대로. 들기름은 마지막에 한 번만.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나왔죠. 26년 동안 혜진은 우리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았던 겁니다. 저처럼요. 그날 밤 저는 공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26년 전 반송된 편지들이 그대로 있었죠. 수취인 불명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봉투들. 하나하나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혜진아 보고 싶어. 부산은 너무 멀어. 주말에 올라갈게. 혜진아 왜 연락이 안 되니? 이사 갔다는 소식 들었어. 새 주소 좀 알려줘. 혜진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연락해줘.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니? 혜진아 이제 그만 찾으려고 해. 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할게.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 편지는 1999년 겨울에 쓴 거였습니다. 그 후론 포기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혜진도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워했을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 어제 그 아저씨. 가영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혜진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혜진이 당황해서 라이터를 움켜쥐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손님이셔. 가영아, 잠깐 나가 있어. 하지만 가영은 예리한 아이였습니다. 엄마와 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를 느꼈겠죠. 테이블 위에 놓인 라이터와 레시피 카드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제 라이터를 떠올렸을 겁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어제 그 라이터 주인 맞지? 혜진이 한숨을 쉬며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때가 왔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가영아, 잠깐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가영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나는 정혜진이라고 해. 너희 엄마와 26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26년 전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가영이 라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1999년 7월 7일. 그리고 레시피 카드의 이니셜도요. 똑똑한 아이라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겠죠.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을 테니까.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영아, 이 아저씨가. 아니, 이분이 내 아빠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가영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다시 감겼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26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했죠. 2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존재를 몰랐어. 엄마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가영이 혜진을 봤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아빠는 너를 몰랐어.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연락이 끊긴 후였거든. 찾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연이야. 어제 우연히 이 포장마차에 왔다가 너를 봤어. 그리고 엄마 이름을 듣고 확신했지. 26년 만에 찾은 거야. 가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죠.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기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포장마차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영이와 혜진에게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26년 만에 쓰는 편지였죠. 혜진아, 그리고 가영아,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을 거야. 미안해. 하지만 26년 동안 기다렸어. 아니, 찾고 있었어.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싶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람으로서. 시간을 줘. 천천히 다가갈게. 편지를 김 차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전달만 하고 오라고 했죠.
답장은 기대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영이 공방을 찾아온 겁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가영은 한참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일하는 곳이군요. 그래. 작지만 내 공간이야. 라디오랑 악기 고치는 일을 해. 가영이 작업대 위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만져봤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철도청 시절 사진들이었죠. KTX 기관사였군요. 멋있네요. 응. 30년 했어. 2년 전에 그만뒀지만 왜 그만두셨어요? 사고가 있었어. 큰 사고를 막았는데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는 운전할 수가 없었어. 가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지 잘 받았대요. 그리고 이거 전해달라고. 가영이 낡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죠. 제가 26년 전에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반송되지 않고 혜진에게 도착했던 초기 편지들이었죠. 엄마가 다 간직하고 있었어요. 단 한 통도 버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진이 쓴 편지였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혜진 씨 보고 싶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당신 아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락처를 몰라서 이 편지도 보낼 수가 없네요. 기다릴게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도 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26년 동안 서로를 찾고 있었는데 만날 수 없었던 거였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가영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내 딸인데? 26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대신 앞으로 잘해주세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이 특별히 준비한 해장국을 먹으며 26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박두식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야, 오혜진. 이 집 매출 내 지분 있어. 돈 좀 내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10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안 줬으면서 법적으로 우린 아직 부부야. 재산반은 내 거라고.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영이 엄마를 막아섰죠. 아저씨 그만 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뭐야 인연이.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박두식이 가영에게 손을 올리려는 순간 제가 나섰습니다. 박두식의 손목을 잡고 밀어냈죠. 딸한테 손대지 마시오. 뭐야 당신은. 이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나는 가영이 아버지요. 그리고 혜진 씨를 26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요. 박두식이 제 라이터를 보고 수상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야 이거. 예정 찾으러 왔나. 오혜진 너 바람 피우는 거야. 그럼 위자료 받아야겠네. 혜진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아니요. 26년 전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이제야 찾은 거요.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10년 동안 별거하면서 도박과 사채에 빠져 있었다면서요. 위자료는 당신이 줘야 할 거요. 박두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 김 차장이 조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두식의 도박 기록, 사채, 내역 그리고 폭행 전과까지. 이 자료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당신 과실로 끝날 거고 위자료도 당신이 물어야 할 거요. 그러니 조용히 떠나시오. 박두식이 이를 갈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겠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박두식이 떠난 후 포장마차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그만 와요. 더 엉키면 가영이만 힘들어요. 엄마 왜 그래? 아빠가 도와준 거잖아. 가영아 넌 몰라. 박두식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가만 있지 않을 거야. 혜진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26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지친 마음이 느껴졌죠. 박두식에게 시달린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혜진 씨 걱정 마요. 김 차장이 법적으로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이혼 소송도 도와준대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죠. 박두식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진 씨는 몰라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어떻게 괴롭혔는지. 사라졌다가 돈이 필요하면 나타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부부싸움이라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럼 더더욱 정리해야죠. 이번엔 제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눈빛에 담겨 있었죠.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까지. 26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가 깊었던 겁니다. 혜진 씨 미안해요. 고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26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어요.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의 마음을 이해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전 그날처럼 라디오에서 하얀 달이 흘러나왔습니다. 운명 같은 노래였죠. 가영이 따라 나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같이 가요. 비 맞으시겠어요? 고마워 가영아. 우산 속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시간이 필요해요. 26년 동안 혼자 버텨왔으니까 쉽게 마음을 열기 힘들 거예요. 박두식 때문에 남자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됐거든요. 알아. 이해해.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돼.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비가 오는 날 만났다고. 라이터를 선물했다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라고. 그래. 정말. 네. 그래서 제 이름도 정가영이에요. 아버지 성을 따서 지었대요. 언젠가 아버지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대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혜진도 저를 기다렸던 거였죠. 2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7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라이터에 써 있던데?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아니 정확히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이지. 하얀 달이 뜬 날이었어. 비가 와서 카페에 들어갔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 그리고 라이터를 선물했어. 반달이지만 언젠가는 보름달이 되자고. 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로맨틱하네요. 엄마가 왜 못 잊었는지 알겠어요. 가영이 뭔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7월 7일에 다시 와요. 그때까지 제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요. 26년 만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너희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제가 있잖아요. 딸의 설득력을 믿어보세요. 가영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7월 7일.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하루에 한 통씩 26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 공방에서 라디오를 고치다가 하얀 달이 나와서 너 생각이 났어. 늘 그렇듯이. 혜진아 가영이가 공방에 왔었어. 너를 닮아서 그런지 똑똑하고 배려심이 깊더라. 잘 키워줘서 고마워. 혜진아 왜 기관사가 됐냐고 물어본 적 없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어. 너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든든한 직업 말이야.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업 때문에 헤어졌지만
매일 쓴 편지를 김 차장에게 부탁해서 전달했습니다.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죠.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김 차장이 이혼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형님 박두식이 버티고 있긴 한데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산이 없어요. 도박 기록, 사체 증명서, 폭행 진단서까지 다 있거든요. 조만간 포기할 거예요. 고마워 차장아. 정말 고마워. 형님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26년이나 기다리셨잖아요. 6월이 되자 가영이 자주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잘생기셨는데? 소개팅도 안 했어요. 너희 엄마를 잊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났어. 라이터를 볼 때마다 혜진이 생각이 났거든. 26년을요? 정말요? 다른 사람 만날 기회도 많았을 텐데. 그래. 바보 같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결국 다시 만났으니까. 너라는 선물도 받았고. 가영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냈죠. 아버지, 엄마가 편지 다 읽고 있어요. 매일 밤 읽고 또 읽어요. 가끔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답장도 쓰는 것 같아요. 보내지는 않지만. 그래. 그럼 됐어.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엄마가 많이 흔들려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서워해요. 또 버림받을까봐. 또 혼자 남을까봐. 절대 그런 일 없어. 26년을 기다린 사람이 어떻게 떠나겠어. 평생 옆에 있을 거야.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아버지, 제가 엄마 설득할게요. 7월 7일까지 꼭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할게요. 아버지도 준비하세요. 26년 만의 재회를 위해서. 7월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특별한 편지를 준비했죠. 26년 전 반송됐던 편지 봉투와 함께 새 편지를 썼습니다. 혜진아, 그때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책임을 묻고 싶다. 내가 허락한다면 7월 7일 하연달에 맞춰 다시 오겠다. 26년 전 그날처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김 차장이 편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형님 사장님이 편지 받고 한참 보시더라고요. 딸이랑 오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날 밤 혜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가영이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로는 엄마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더군요. 2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고요. 엄마 왜 울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가영아, 내 아빠는 변하지 않았어. 26년 전 그대로야.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책임감 있고. 나만 늙고 지쳤는데 엄마는 안 늙었어. 여전히 예뻐. 그리고 아빠도 늙었잖아. 다 똑같아. 가영이 엄마를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더 늦기 전에 행복해져. 26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잖아.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혜진이 결심하는 데는 가영의 역할이 컸습니다. 매일 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저와의 추억 이야기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조금씩 혜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6월 말 김 차장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이혼 합의했어요. 박두식이 결국 포기했어요. 위자료도 청구 안 한대요. 대신 자기 빚 문제로 고소 안 하는 조건이었어요.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이제 혜진 씨가 자유예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혜진이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죠. 혜진 씨, 7월 7일에 기다릴게요. 하연달이 뜨는 날, 우리의 날에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26년 만에 받는 혜진의 편지였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영이 공방에 왔을 때 편지를 보여줬죠. 아버지 엄마가 답장했네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가영아 고마워. 내 덕분이야. 내가 엄마를 설득해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도 원했어요. 단지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7월 6일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죠. 26년 만에 약속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라이터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하현달 1999년 7월 7일. 각인이 선명하게 빛났죠. 새 옷도 준비했습니다. 너무 격식 있지도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게. 혜진이 좋아했던 스타일로요. 새벽에 공방을 나와 걸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시원했죠. 26년 전 그날도 이랬을까요? 아니, 그날은 비가 왔죠. 장마철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맑았습니다. 반달이 뜰 것 같은 맑은 날씨였죠. 낮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시계를 수십 번 봤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가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준비됐어요? 응, 준비됐어. 엄마도 아침부터 정신없어요. 미용실도 가고 새 옷도 사고. 20살 아가씨 같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혜진도 떨리고 있구나. 나처럼 기대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죠. 저녁 7시.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포장마차로 향했죠.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달빛 해장국. 우리가 다시 만난 곳. 우리의 운명이 다시 시작된 곳이었죠. 천막 안으로 들어서니 혜진과 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새 옷을 입고 있었죠. 화장도 했습니다. 26년 전 그날처럼 예뻤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웠죠. 세월이 준 성숙함이 더해져서요. 오랜만이에요, 혜진 씨. 네. 오랜만이네요, 혜진 씨. 서먹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26년의 그리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가영이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요. 26년은 잊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영이 중재를 했습니다. 현명한 딸이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26년 전 여기서 헤어졌죠. 아니, 정확히는 부산으로 떠나면서 헤어졌지만 그때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요. 무슨 약속이요?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요. 반달을 보름달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죠. 이번엔 정말로. 약속해요. 죽을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우리 셋은 손을 잡았습니다. 26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죠. 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완벽해요. 라디오에서 하연달이 흘러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나왔죠. 운명 같았습니다. 혜진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저와 똑같은 라이터였죠. 하연달 1999년 7월 7일. 나도 매일 들고 다녔어요. 26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나도요. 이게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라이터를 맞대고 불을 켰습니다. 두 개의 불꽃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가영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로맨틱해요. 영화 같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형님 축하드려요. 26년 만에 재회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차장아.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운명은 막을 수 없는 거죠. 두 분은 원래 만날 운명이었어요. 복순 이모도 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모두가 우리의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26년의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혜진 씨, 정말 잘 됐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파티가 끝나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혜진이 해장국을 끓였죠. 특별한 해장국이었습니다. 26년 전 레시피 그대로 만든 해장국이었으니까요. 맛이 어때요? 완벽해요. 26년 전 그 맛이에요. 들기름은 역시 마지막에 한 번만. 우리 셋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가영이 뭔가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죠. 엄마,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뭐니 이게? 제빵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예요. 1년 연기했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가영아, 그럴 필요 없어. 내 미래가 중요해. 아니에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26년을 따로 있었잖아요. 1년 정도는 같이 있고 싶어요. 혜진과 저는 가영을 안았습니다. 고마운 딸이었죠. 26년의 공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뭐 할 거니? 엄마랑 가게 확장할 거예요. 달빛 브런치로요. 아침엔 빵과 커피, 점심엔 해장국.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 아빠도 도울게. 그래. 우리 셋이 함께 하는 거야. 그때 박두식이 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김 차장이 함께 있었거든요. 박두식 씨 이제 그만하시죠. 이혼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거부하시면 고소장 접수합니다. 사기, 횡령, 폭행 다 있습니다. 박두식이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라졌습니다. 영원히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엄마. 그래.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혜진이 레시피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영에게 건넸죠. 이건 내 아빠랑 내가 같이 만든 맛이야. 이제 내 거다. 내가 이어받아. 엄마,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지켜. 그리고 나중에 내 아이에게 물려줘. 2025년 가을 달빛 브런치가 문을 열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접고 작은 가게를 얻었죠. 혜진의 해장국과 가영의 빵, 그리고 제가 만든 수제잼. 우리 셋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김 차장이었습니다. 와, 형님 멋진데요? 완전 가족 사업이네요. 다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복순 이모도 단골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빵을 사가며 동네 소식을 전했죠. 혜진아, 요즘 행복해 보여. 얼굴이 완전 꽃이 폈어. 이모 덕분이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매일 아침 6시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혜진이 국물을 끓이고 가영이 빵을 굽고 저는 테이블을 정리했죠. 자연스러운 분업이었습니다. 26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죠. 어느 날 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혜진과 제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뭐? 언제? 누구야? 제빵학원 선생님이에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온 분이에요. 가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괜찮은 사람이니? 믿을 만한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온대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6년 만에 찾은 딸인데 벌써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아쉬웠죠. 하지만 가영의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 데려와. 아빠가 면접 좀 봐야겠다. 아빠 무서운 거 금지예요. 좋은 사람이니까 잘 대해주세요. 다음 주 가영의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김민수라는 청년이었죠. 32살 제빵사. 인상이 좋았습니다. 예의도 발랐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김민수입니다. 어서 와요. 가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진지한 청년이었죠. 가영과의 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가영이와 프랑스에 같이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베이커리를 열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가영이를 잘 부탁해요. 네, 정말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가영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이 예뻤죠. 혜진도 흐뭇해했습니다. 2026년 봄 가영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민수와 함께였죠. 공항에서 배웅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26년 만에 만난 딸을 또 보내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아빠 1년만 기다려요. 최고의 제빵사가 돼서 돌아올게요. 건강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해라. 가영이 떠난 후 혜진과 둘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26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우리 재혼할까? 혜진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놀랐지만 기뻤죠. 정말 진심이야. 응. 26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 나도 그래. 너무 원해.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영이 영상통화로 축하해줬죠. 김 차장과 복순 이모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1년 후 가영이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프랑스 제빵 기술을 가지고 왔죠. 달빛 브런치는 더 커졌습니다. 가영과 민수의 베이커리가 옆에 생겼거든요. 엄마, 아빠, 우리도 결혼할게요. 그래. 축하한다. 결혼식 날 가영이 저와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26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피로연에서 가영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26년 동안 못 봤지만 후회 없어요. 이제라도 만났으니까요. 엄마 혼자서 저를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아빠가 있으니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민수와 행복할게요. 우리 가족 영원히 사랑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26년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우리 가족. 한 숟가락의 국물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2028년 가영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죠. 이름은 정아은. 우리의 첫 손녀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세월이 빠르구나. 26년 만에 만났는데 벌써 손녀라니. 하은이를 안았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26년 전 가영을 안아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할아버지가 하은이 많이 사랑해 줄게. 2030년 달빛 브런치는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혜진의 해장국과 가영의 빵, 그리고 손녀 하은이의 제잘거림. 모든 게 완벽했죠. 어느 날 혜진이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때? 책이요? 응. 26년의 기다림과 재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 좋은 생각이야. 우리처럼 헤어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네. 그렇게 우리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달빛 포장마차에서 만난 26년의 비밀. 한 숟가락의 국물이 이어준 인연 이야기였죠.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운명은 때로 26년을 돌아서 오기도 하니까요. 2035년 현재 우리는 여전히 달빛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저는 65이 됐지만 여전히 혜진을 사랑합니다. 가영은 새 아이의 엄마가 됐고 민수와 행복하게 살고 있죠. 손자 손녀들이 가게를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라디오에서 여전히 하얀 달이 흘러나옵니다. 이제는 추억의 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노래가 됐죠. 우리의 사랑은 반달에서 시작해 이제 보름달이 됐습니다. 혜진이 해장국을 끓이며 말합니다. 혜진아, 오늘도 들기름은? 마지막에 한 번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26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한 숟가락의 국물로 시작된 기적.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겁니다. 남은 생이 얼마가 됐든 매일 아침 해장국을 끓이고 빵을 굽고 손자 손녀들과 웃으며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떠나더라도 이 맛은 계속될 겁니다. 가영이 그리고 하은이 대대로 이어지며 들기름은 마지막에 한 번만. 그 비법과 함께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26년의 기다림은 우연이 아닌 포기하지 않은 선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증거로 진실을 지키고 시간으로 상처를 덮었습니다. 백년 선생과 함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시 데우고 싶은 기억 한 그릇은 무엇인가요? 달빛은 또 뜹니다. 그때 여기 백년 선생에서 다시 만나요.